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 공고를 본 것처럼 우리 이번 금요일이 1차 시험이죠. 그런가?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는 21장에서 25장까지고, 그래서 오늘 25장이 끝나고 진도를 좀 더 나가서 26장 앞에 부분을 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역시 그 예년의 문제들을 역시 우리 1학기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할 건 다 했는데, 우리 이제 뭐냐면 지난 시간에 드디어 회로에서 레지스터가 여러 개 있는 경우, 우리 지난번에 커패시턴스가 여러 개가 있는 경우에 어떻게 이퀴벌런트한 커패시턴스를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문제를 보는 것처럼, 우리 이번에는 레지스터들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이제 연습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뭐냐면 이때 직렬로 시리즈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레지스턴스는 각각을 더하면 되고, 병렬, 패럴렐 커넥션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거의 역수가 전체 이퀴벌런트한 레지스턴스의 역수가 각각의 역수의 합이랑 같은 걸로 우리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면 다음과 같이 복잡한 저항들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 레지스터들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 이런 이퀴벌런트한 하나 연결된 것과 동등한 결과를 주는 레지스턴스를 어떻게 구하느냐. 물론 복잡하지만 우리 잘 보면, 우리 요 제일 작은 요소부터 보면 요게 틀림없이 보면 요거랑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데, 먼저 요게 직렬로 연결된 거, 요걸 이렇게 딱 바꾸고 이렇게 바꾸면 우리 이제 보기가 쉬워졌죠. 그럼 요거에 병렬로 연결된 거니까 패럴렐하게 연결, 요거에 이퀴벌런트한 걸 구하고, 보면 나머지가 전부 다 직렬로 연결된 거니까 우리 전체 이퀴벌런트한 레지스턴스를 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거 쉽네. 오케이. 그래서 좀 이따 몇 문제를 더 할 거고.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보면 배터리 혹은 electromotive force, 그래서 우리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썼나? V? 다음과 같이 electromotive force가 있는데, 우리 여기서는 우리 지금까지는 레지스터를 놔뒀지만, 어떤 회로의 엘리먼트를 놔뒀더니 여기서 전류가 일정하게 흐르더라 이거예요. 전류가 일정하게 흐르면 우리 틀림없이 여기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알려진 회로 중에서는 레지스터가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커패시터인 경우에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 전류가 처음엔 흐르다가 이쪽에 일렉트릭 포텐셜이 여기랑 같아지면 더 이상 전류가 안 흐르죠. 그래서 우리 보면 전류가 일정하게 흐르면 여기 우리 알려져 있지 않은 엘리먼트가 있지만 우리 여기서 레지스터에 해당될 거라는 걸 알고, 다음 같은 경우 그러면 여기서 계속 단위 전하당 배터리에서 일을 하죠. 일렉트로모티브 포스가 사실 일을 하는 거라 그랬죠. 외부 에너지에서. 에너지를 통해서 전류가 흘러요. 전류가 흐르면, 그러면 여기서 전달되는 에너지는, 여기서 들어가면 어디로 전달될까? 여기로 전달되겠죠. 전달되는 에너지는 어떻게 되나? DU는 요 V라는 게 단위 전하당 단위 전하당 한 1이니까 여기 포텐셜 에너지 해당되니까 그게 DQ 곱하기 일렉트릭 포텐셜. 그 다음에 DQ DT가 I니까 I DT로 바꾸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이거예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으면 우리가 식을 좀 더 바꾸면 요거를 양변을 DT로 나눠주면 V로 쓸 수 있죠.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 이 DU라는 거는 여기서 공급한 에너지가 여기에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된다고 볼 수 있고, 이 포텐셜 에너지가 DU, DT는 뭐냐면 단위 시간당 저장되는 비율이죠. 비율이 I 곱하기 V로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사실은 파워의 디멘션을 가지고 있죠. 물론 저게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저항을 원자 수준에서 이해해 보면, 저항이라는 게 전자 혹은 전류가 흐르면서
이 원자 핵들과 막 부딪히고 가면서 뭐냐면 계속 부딪히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주위에 원자 핵들의 운동 에너지를 점점 크게 만들어 주니까 평균 운동 에너지가 커지면 어떻게 되죠? 온도가 올라가죠. 그래서 뭐냐면 열 에너지로 사실은 방출이 돼요. 그래서 단위 시간당 방출되는 열 에너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IV, 이걸 P, 파워라고 쓰고, 우리 여기서 이게 ohm의 법칙이 성립하면 V 대신에 IR, I 제곱 R, 혹은 I 대신에 R분의 V, R분의 V 제곱. 그다음에 V를 I만 할 경우, V만 할 경우 우리 언제든지 두 개로 바꿔서 쓸 수 있죠. 우리 새로 생긴 이 파워의 단위는, 물론 파워의 단위는 우리 1학기 때 SI 유닛 써서 와트를 썼지만, 우리 여기 있는 전기적인 여기서 많이 쓰던 단위를 보면 이게 볼트, 이게 암페어니까 볼트 곱하기 암페어죠. 볼트 곱하기 암페어는 볼트가 뭐더라? 이게 단위 전하당 한 1이니까 줄 퍼 쿨럼이 될 테고, 암페어는 전류의 단위니까 1초당 흐른 1쿨럼. 그래서 이 쿨럼은 서로 상쇄가 되고 줄 퍼 세컨드, 줄 퍼 세컨드가 바로 와트가 되죠. 그래서 우리 1 볼트 암페어는 1 와트랑 같은 양이죠. 그래서 다음과 줄여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다 했는데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이제부터 재밌는 문제를 많이 풀어볼 수 있죠. 똑같은 금속으로 되어 있는 건데 길이가 L1, 반지름이 R1인 다음과 같은 물체를 쭈물쭈물 해가지고 반지름이 R2, 길이가 L2인 물체로 만들었어요. 저항이 변하죠. 처음 저항분의 변한 저항의 비율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처음 색이 빨간색이면 너무 여러분들을 흥분하게 시키니까 좋은 건데 가만히 있어 보자. 여기서 보면 저항 R은 우리 어떻게 했더라? 틀림없이 우리 리지스티버티를 로라고 하면 로 L1분의 A 파이 R1 제곱. 자, 여기 R이고 바뀐 R 프라임은 역시 로는 똑같을 테고 L2분의 파이 R2 제곱. 돌 사이에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두 개가 부피가 똑같죠. 그죠? 부피가 똑같으니까 파이 R1 제곱 L은 파이 R2 제곱 L2랑 같을 테니까 파이를 없애면 R2 제곱 L2 대신에 딴 걸 쓸까? L2는 L2분의 1은 L1분의 1 R1 제곱분의 R2 제곱.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제대로 됐나? 제대로 됐죠? 너무 어렵나? 파이. 왜? 뭐가? 말을 확실하게 해봐. R은 로의 면적 A분의 거꾸로네. 그치? 거꾸로 썼죠? 이거 미안해서 어떡하지? 이거의 역수지. 미안. 그럼 어떡하지? 좋은 수가 있죠. 다음과 같이 쓰면 되죠. 그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됐는데 어쨌든 그러면 이거 잘 썼어. 왜냐하면 R분의 1을 쓸 테니까. 그러면 R 프라임분의 1은 1/로 파이 L2분의 1 대신에 L1 R1 제곱분의 R2 제곱의 4승이네. 그죠? 이게 그러면 R 프라임은 이거 역수를 쓰면 되죠.
L1 R1 제곱. 이거 너무 쓰기 귀찮은데 맞죠? 근데 델타 R은 R 프라임 마이너스 R일 테니까 R 프라임 마이너스 R은 어떻게 쓸까? R 프라임이 로 나누기 파이 L1 R1의 제곱 R2의 4승 빼기 파이 R1 제곱분의 L1인가? 그렇죠? 그러면은 로 L1 나누기 파이 하고 R1 제곱 R2 4승을 하면 통분을 했으니까 R1 4승 빼기 R2 4승이네. 그죠? 내가 제대로 하고 있지? 그러면 이거는 됐죠? 그러면 이거를 R1으로 나눠주면 이거 곱해준다는 거니까 요 양은 로는 서로 상쇄가 되고 파이도 없어지고 R1 제곱 L1 R1 제곱 R2 제곱분의 어떻게 되나 여기 L1 R1 4승 빼기 R2 4승 그래서 이것도 없어지고 이것도 없어지고 R2 제곱분의 R1 4승 빼기 R2 4승 차원이 틀리죠. 밑에 이거 하나 빼먹은 것 같은데 R2 4승이죠. 그래서 이 양은 좀 더 간단히 쓰면 R1 나누기 R2의 4승 빼기 1로 주어지죠. 자, 그래서 이게 더 저항이 큰 거죠. 근데 R1 나누기 R2의 레이쇼 4승 빼기 1로 주어지죠. 소리 다음과 같이 우리 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오케이. 이거는 별로 재미없는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죠. 뭐냐면 다음 같은 회로가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이거의 이퀴벌런트한 리지스턴스가 얼마냐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요 사이 여기 흐르는 전류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혹은 요 사이에 일렉트릭 포텐셜이 얼마냐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는데 우리 이거는 요 다음 챕터인 서킷에서 우리 물어봐요. 우리 여기서는 이퀴벌 여기 흐르는 전류가 얼마냐고 물어보는 건데 여기 흐르는 전류는 사실 여기서 갈라지긴 하지만 요거를 이퀴벌런트한 걸로 바꿨을 때 이퀴벌런트한 저항으로 바꿨을 때 거기에 흐르는 전류랑 똑같죠. 왜냐하면 전류는 어디 딴 데로 가지 않을 테니까. 그럼 여기서 전체 이퀴벌런트한 저항은 요게 병렬로 연결돼 있네. 그 다음에 요게 직렬이죠. 요거의 저항은 R분의 1은 20분의 1 더하기 20분의 1 10분의 1이죠. 요건 10ohm이죠. 10ohm에다가 10ohm 더하면 20ohm이죠. 그러니까 요건 이퀴벌런트한 레지스턴스가 20ohm이에요. 그럼 B 60V 20ohm I는 R분의 V 단위는 생략하고 쓰면 10분의 60 6A. 말을 이건 잘 떨어지긴 하지만 이상한데? 이게 20이잖아. 그죠? 10, 20이니까 20 3A 하면 사실 굉장히 많은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이건 보통 거기서 안 되고 이거는 뭐 복잡한 것 같지만 이걸 잘 보면 요거 직렬로 돼 있는 거 하나 그 다음 그거랑 요거가 병렬 연결이 돼 있나? 그렇죠. 그런가? 하나. 그렇죠. 요걸 먼저 보면 되죠. 요 요소를 보면 요거 더하면 30ohm. 자, 그러면 요거를 보면 30ohm과 30ohm을 병렬 연결시킨 거니까 30분의 1 더하기 30분의 1은 15분의 1, 15ohm. 15ohm과
40ohm을 또다시 병렬 연결시킨 거죠. 15ohm과 40ohm을 병렬식 연결시키면 얼마지? 15분의 1 더하기 40분의 1. 통분을 하면 120? 120분의 8 더하기 3 120분의 11 그러니까 11분의 120ohm 여기다 더하기 50 이거죠. 그 다음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면 되죠. 우리 쉽게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다음과 같으면 24V에 3315ohm 있는데 요 스위치를 열었을 때 여기 흐르는 전류랑 스위치를 닫았을 때 흐르는 전류의 차이는 스위치를 열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열었을 때는 이거 직렬로 된 게 병렬로 연결된 거죠. 스위치를 열었을 때 그러면 이거 6ohm 6분의 1 6분의 1 3분의 1 3ohm이네 그죠? 3ohm이니까 R분의 V를 하면 I는 R분의 V를 하면 8A 그죠? 이걸 이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런 복잡한 게 나오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을 디스커리지 시키는 복잡한 게 나오면 안 되는데 이렇게 연결하면 이걸 연결한 걸 금속 판으로 만들어도 되고 이걸 양쪽을 이렇게 파도 괜찮다고 하니까 이건 어떤 스위치를 연결한 순간 어떤 회로가 되기 시작하냐 하면 이런 회로가 되기 시작한 거죠. 35 31 아까 얼마였지? 열었을 때는 663이니까 8A였죠. 여기서는 3ohm에다 5ohm을 더하면 이거 병렬이 직렬이니까 3분의 1 5분의 1 15분의 8 8분의 15ohm 밑에 있는 거는 3분의 1 더하기 1 3분의 4 4분의 3ohm이죠. 두 개를 더하면 8분의 6 8분의 21 8분의 21ohm이죠. I는 8분의 21 24 37 아닌데 37 38 7분의 64 79 이게 더 많죠. 이게 더 많이 흐르죠. 여기 전류가 자, 왜냐하면 저항이 더 작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 25장은 다 끝내고 그래서 우리 뭐냐면 컨덕터 우리 커패시터랑 레지스터가 있는데 우리 여태까지 커패시터만 있는 거 레지스터만 있는 거 물론 커패시터가 직렬 병렬 레지스터가 직렬 병렬로 있지만 그걸 다 섞어서 넣으면 불쾌하죠. 굉장히 불쾌하죠. 배터리도 있고 저항도 있고 커패시터는 다행히 없네. 그죠? 그럴 때 이런 곳에서 요 사이의 일렉트릭 포텐셜의 차이는 왜? 0? 모르지.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부터는 뭐냐면 이거는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깜짝 놀라게 하려고 하는 거고 뭐냐면 레지스터가 이렇게 복잡한 회로를 연결한 경우 그 다음에 레지스터만 있는 게 아니라 회로 안에 레지스터랑 커패시터랑 같이 있는 경우 우리 이런 경우에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엘리먼트 사이에 일렉트릭 포텐셜 차이가 얼마냐 우리 이제 이런 걸 물어볼 거예요. 뭐가 맞아? 그래서 우리 다시 일렉트로모티브 포스를 보면 일렉트로모티브 포스는 우리 본 것처럼 전류는 포텐셜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데 이 안에서는 포텐셜이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흘러야만 하는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외부에서 일을 해준다 그랬죠. 그게 일렉트로모티브 포스예요. 포스는 잘못된 말이에요. 일이죠. 단위 전하당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면 일렉트로모티브 포스는 단위 전하당 한 1인데 왜?
내가 한 말 중에 무슨 쇼킹한 말이 있어? 갑자기 웅성웅성하는데? 나 뭐 실수를 했나? 아닌데. 그래서 보면 포텐셜이 여기서 이렇게 높아서 아까 여기를 지나면 열 에너지 방출 여기서 포텐셜이 요 사이가 높으니까 전류가 흐르죠. 요 사이에 포텐셜에 드롭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이렇게 오는 경우를 이제 우리 생각한다 이거. 일렉트로모티브 포스가 있는 회로를 우리가 생각할 텐데.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회로를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회로를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이 법칙의 이름을 들어봤는지 몰라. 키르히호프의 법칙 이런 거 못 들어봤나? 고등학교 때 이런 거 안 배우나? 배웠지. 그래서 이때부터는 대학교에 고등학교 때만 해도 그렇게 한글로 키르히호프의 법칙 이러면 다 키르히호프의 법칙이라고 하지. 근데 이제 대학에 와서 영어책을 쓰니까 이렇게 딱 나오죠. 이거를 왜 키르히호프라고 읽을까? 아, 이 사람이 독일 사람인가 보다. 근데 이렇게 읽고 나서 미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커커프라고 읽자. 그래서 뭐라고 읽을까? 커커프라고 읽을까? 키르히호프라고 읽을까? 어쨌든 그런 룰이 있어요. 그 룰이 뭐냐면 아주 간단해요. 첫 번째 룰은 정션 브랜치가 있는 이렇게 도선이 가다가 회로가 갈라지는 경우가 있으면 들어온 전류는 반드시 나가는 전류랑 같은 거죠. 전류가 보존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어떤 한 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한 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서 전류가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나가면 우리 부호는 어떻게 정해도 좋아요. 들어오는 걸 플러스 나가는 걸 마이너스로 정하면 요 I1, I2, I3, I4, I5를 전부 다 더하면 부호는 앞에 있는 것처럼 들어오는 걸 플러스라고 나가는 걸 마이너스로 정하면 저 합하면 전부 다 0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들어오는 걸 플러스라고 나가는 걸 마이너스로 정해요? 여러분들이 한번 정하면 정한 걸 계속 쓰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전체적인 부호는 상관이 없어요. 그게 첫 번째. 룰이 두 개 있어요. 정션 룰, 그 다음에 회로 닫혀진 고리에 대한 룰. 뭐냐면 컴플리트 서킷 룹에 대해서 포텐셜 한 바퀴를 돌면 포텐셜 디퍼런스가 0이 된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음과 같은 회로가 있으면 이건 닫혀진 회로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 시작해서 연결된 회로를 따라 쭉 돌아왔을 때 자기 자리로 돌아올 수 있으면 이 회로는 클로즈 서킷이라고 하고 지금 돌아온 자리를 룹이라고 해요. 이 룹은 다음과 같이 복잡해 있지만 이 안에 룹은 3개가 있어요. 조금 아까 봤던 여기서부터 보면 하나, 둘, 셋, 3개 있죠. 하지만 이 3개는 인디펜던트한 건 아니에요. 2개를 더해서 나머지 하나를 만들 수 있죠. 어떻게? 요렇게 도는 거를 더하면 요쪽은 서로 상쇄가 되니까 요거만 남죠. 그죠? 그래서 3개는 여기에서 보면 룹의 개수는 3개지만 인디펜던트한 룹의 개수는 2개예요. 그래서 우리 보면 다음 같은 곳에서 여기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면 여기서 처음에 포텐셜 예를 들어서 포텐셜은 항상 포텐셜의 차이가 중요한데 포텐셜의 차이가 있으면 차이가 중요하면 우리 여기 0이라고 놓으면 되죠. 포텐셜 값이 0이야. 일렉트릭 포텐셜 값이 0이면 이렇게 쭉 돌아왔는데 처음이랑 다른 값을 가지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에 돌아왔을 때의 포텐셜의 차이는 항상 원래 위치로 놓으면 똑같은 값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한 바퀴를 돌았을 때 요점에서의 포텐셜 디퍼런스는 0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룰은 커런트가 보존된다는 것 때문에 우리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두 번째 룰은 우리가
그냥 외우긴 했지만 이해하기 어려운데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다음과 같은 룹이 하나만 있는 걸 보면 우리 여기 배터리가 있고 그래서 우리 일렉트로모티브 포스라고 해서 E가 다음과 같이 들어서 I 레지스터 R이 있는 곳에 I만큼 전류가 흐른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는 에너지 메소드라는 건 뭐냐면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자 이거예요. 여기선 틀림없이 단위 시간당 I 곱하기 V 혹은 R분의 V제곱 I제곱 R 혹은 이런 것만큼 단위 시간당 열 에너지가 여기서 방출되는데 그걸 어디서 공급하냐면 여기서 계속 공급하죠. 계속 공급하고 여기서 계속 방출하고 그렇죠. 그래서 보면 단위 시간 dt 동안에 집어넣은 일은 뭐가 집어넣은 일은 외부에서 한 일은 외부에서 한 일이 뭐냐면 일렉트로모티브 포스에 의해서 준 한 일 요게 뭐냐면 요게 단위 차지당 한 일이니까 2에다가 dq를 곱한 거 dq는 I dt로 쓸 수 있죠. 왜냐면 I가 dq dt니까 이 양은 여기서 dt라는 시간 동안 I제곱 R만큼의 파워로 나가죠. 단위 시간당 배터리가 일렉트로모티브 포스에서 공급한 일 저항에서 발생한 열 에너지 두 개가 같아야 되죠. 양변에서 I dt를 나눠주면 E는 IR이죠. 그래서 I는 R분의 2라는 게 나와요. 이게 에너지 법칙이에요. 지금 우리 에너지 법칙을 썼죠. 근데 우리 일렉트릭 포텐셜이란 건 뭐냐면 단위 전하당 에너지죠. 그러니까 우리 포텐셜 메소드를 쓰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두 개가 이퀴벌런트예요. 지금 에너지를 썼지만 포텐셜 메소드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아까 얘기한 컬커프 룰의 두 번째 룹 법칙은 여기서부터 포텐셜을 보자 이거. 여기를 VA, 여기 A라는 점에서부터 시작해요. 여기가 포텐셜을 그럼 VA라고 넣으면 VA. 여기서 이렇게 가면 E라는 것 때문에 일렉트릭 포텐셜이 이만큼 더 올라갔죠. 여기보단 여기가 이만큼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이만큼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오면 여기서 여기 차이에 일렉트릭 포텐셜 차가 얼마냐면 포텐셜 차가 있어야지 전류가 흐르죠. 얼만큼 차이가 나냐면 B는 IR만큼 여기서 차이가 IR만큼 차이가 나죠. 어디가 높죠? 여기가 높죠. 흘러 내려오면 IR만큼 떨어져요. 그죠? 떨어져서 다시 돌아왔을 때 VA가 돼야 되죠. 양쪽이 같으니까 VA는 없애고 E는 IR, I는 R분의 2로 주어지죠. 그래서 우리 보면 두 개가 똑같은 결과를 줘요. 우리 요거는 뭐냐면 여기에다가 IDT만 곱하면 바로 에너지 관계를 줄 수 있어요. IDT가 DQ에 해당되는 양이죠. 그러니까 단위 전하당 에너지를 우리가 생각한 게 컬커프의 그 포텐셜 메소드를 쓴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디어는 뭐냐면 한 점에서 갔을 때 룰을 정하면 되죠. 일렉트로모티브 포스의 방향으로 올라갔을 때는 일렉트릭 포텐셜이 이만큼 올라가고 반대 방향으로 왔을 때는 이만큼 낮아지는 거죠. 여기서 이게 이만큼 올라가면 이거랑 비교하면 여기서 이만큼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렉트로모티브 포스 방향으로 올라가면 일렉트릭 포텐셜이 이만큼 올라가고 반대 방향으로 오면 이만큼 낮아져요. 전류 방향으로 보면 여기서 저항을 지나면 IR만큼 포텐셜이 떨어지죠. 전류 반대 방향으로 가면 IR만큼 포텐셜이 올라가죠. 우리 그것만 잘 이해하면 우리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쉽게 우리 이제 슬슬 조금 아주 간단한 싱글 룹이 있는 거를 조금씩 복잡한 걸로 봅시다. 가장 쉬운 게 두 개의 직렬 연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배터리를 보면 일렉트로모티브 포스를 주지만 배터리도 컨덕터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 안에 물질이 있으니까 약간의 레지스턴스가 있어요. 물론 레지스턴스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작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있죠. 리얼 배터리가 다음 같이 주어져 있고 여기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관심 있는 거 여기 흐르는 전류 I는 물어보는 거죠. 그럼 이제 보면 되죠.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서부터 하면
올라가면서 E, 요거 저 VA라고 놓지만 우리 VA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는 BA랑 같다고 놓는 거죠. 그 VA를 0으로 놓고 시작하면 돼요. 아무데나 기준점을 우리 차이만 보는 거니까 0으로 놓고 시작해요. 이걸 0이라고 하면 여기 올라가면 0보다 2만큼 차이 나죠. 그 다음에 I는 직렬 연결이니까 I는 어디서나 다 똑같죠. 그리고 여기는 IR만큼 떨어지네. E-IR 또 마이너스 IR 항이 0이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기면 I 스몰 r 플러스 라지 r, 그래서 I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이 안에 있는 인터널 레지스턴스가 아주 작으면 우리 여기는 I를 구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인터널 레지스턴스가 다음과 같이 있기 때문에 실제 전류 이게 뭐 이 값을 주어지면 우리가 주어지는 양,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 사이에 포텐셜 차이가 얼마냐 이거예요. 요 사이에 포텐셜 차이는 IR이죠. 이거는 R 플러스 R분의 R이죠. 보통 우리가 배터리 양쪽 끝에 일렉트릭 포텐셜 차이가 9V다. 어떻게 알죠? 배터리에 써 있잖아. 그죠? 9V라고. 그럼 뭐냐면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요 양쪽에 일렉트릭 포텐셜의 차이가 9V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지. 요 기전력의 소스가 9V라는 거죠. 그러면 요 사이에도 일렉트릭 포텐셜의 차이가 9V냐? 9V보다 조금 작죠. 인터널 레지스턴스가 있기 때문에. 인터널 레지스턴스가 거의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으면 이 거의 똑같이 나오지만 인터널 레지스턴스 때문에 이게 만약에 여기 연결된 저항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 사이의 일렉트릭 포텐셜의 차이는 요거의 EMF랑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밑에 있는 거는 0에서부터 포텐셜의 변화를 우리 본 거고, 밑에 이거를 이렇게 복잡하게 그릴 필요는 없지. 우리 쉽게 우리 생각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똑같은 사실을 보면 우리 이제 똑같은 인터널 레지스턴스가 있는 배터리를 보면 우리 여기서 나오는 파워가 얼마냐 이거예요. 파워는 아까 본 것처럼 전류가 I에다가 일렉트릭 포텐셜 디퍼런스를 쓰는 거죠. 근데 여기 I는 전체 흐르는 여기 인터널 레지스턴스가 있든 없든 I는 똑같이 흐르는데 이 포텐셜 디퍼런스가 아까 본 것처럼 E가 아니라 E-IR로 들어오죠. 왜냐하면 여기서 포텐셜 드롭과 여기서의 포텐셜 드롭이 E랑 같아야 되니까 요만큼 차이가 나죠. V는 E-IR이죠. 이걸 곱해서 곱해보면 전개해보면 IE 빼기 I 제곱 R이죠. 그래서 보면 여기서 나오는 열은 일렉트로모티브 포스가 주는 파워를 다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배터리를 데우는 이 안에서도 내부 저항 때문에 생기는 열 때문에 나오고 나머지만 여기서 열로 방출이 되죠. 우리 그건 다 에너지 관점에서도 이해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이번 이제 예를 들어보면 우리 계속 직렬로 된 예를 들어보면 그냥 얘기하기는 심심하니까 밑에 있는 건 그림은 복잡하니까 잊어버리도록 하고 위에 있는 걸 보면 배터리를 2개 달았어요. 근데 2개를 한꺼번에 이거 직렬로 단 것도 아니고 이게 뭐야? 기전력의 소스를 이렇게 달았어요. 그럼 여기 흐르는 전류가 얼마냐? 혹은 이 사이에 일렉트릭 포텐셜 차이가 얼마냐? 우리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어요. 2개가 다른 문제냐면 다른 문제 아니에요. 여기 흐르는 전류만 알면 거기다가 레지스턴스만 곱하면 요 사이에 전기 포텐셜 차가 되죠. 그래서 보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 오케이,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치지 뭐. 근데 기전력의 소스가 E2가 E1보다 크면
전류가 이렇게 흐를 텐데요. 어떻게 이렇게 잡을까? 이렇게 흐른다고 치고 잡으면 돼요. 잡은 다음에 계산을 했는데 I가 음수면 우리가 정한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고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 방향이나 원하는 대로 정해. 이렇게 흐른다고 쳐. 그리고서 어디서부터 볼까? 여기서부터 봅시다. 아까 한 회로 법칙을 쓰면, 룹 법칙을 쓰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쭉 가서 E2를 거꾸로 내려오니까 마이너스 E2 이렇게 내려오면 마이너스 IR2 이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IR 쭉 와서 마이너스 IR1 여기는 EMF의 방향이죠. 이리로 왔더니 원래로 왔으니까 0 다음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I를 전부 다 넘기면 왜 내가 너무 글씨를 예쁘게 쓴다고? 그런 얘기하는 거야? 아니야? I는 R 내 귀가 잘못됐나? 가만히 있어보자.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보면 조금 아까 말한 대로 E1이 더 크면 이 양수고, 그러니까 이쪽 방향에 맞다는 얘기고, E2가 크면 음수죠.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는 사실을 우리 알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럼 3개 있으면 우리 이제 드디어 이 회로 법칙을 쓰면 저항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을 쉽게 우리 전체 이퀴벌런트한 레지스턴스를 알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이 EMF R1, R2, R3가 있다고 하면 돈다고 치면 여기서부터 올라가면 E 떨어지니까 마이너스 IR1 마이너스 IR2 마이너스 IR3 했더니 원래대로 왔던 거죠. 그래서 I는 전부 다 넘기면 E R1 더하기 R2 더하기 R3. 그래서 뭐냐면 요게 전체 이퀴벌런트한 저항의 분의 2라고 쓰면 이퀴벌런트한 저항은 다음과 같이 더할 수 있죠. 우리 저항의 직렬 연결을 우리 쉽게 유도할 수 있어요. N개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어요. 오케이. 병렬 연결은 이 병렬 연결이죠. 그럼 여기 I로 갔다고 하면 I1, I2, I3로 갔다고 쳐. 갈 수 있죠. 그렇지만 여기 I는 I1, I2, I3를 가면 여기는 I2 더하기 I3죠. I2 더하기 I3, I1이면 여기 I는 I1 더하기 I2 더하기 I3죠. 여기 사실 알 수 있어요. I1은 여기선 전부 다 일렉트릭 포텐셜이 같은데 내가 V라고 썼네. 사실은 요거를 V라고 바꿔 쓰면 되죠. 원래는 E라고 써야 되는데 안 좋네. 이걸 V라고 쓴 결과예요, 시간.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 요 룹을 보면 V 빼기 IR1은 0. 그래서 I는 R1분의 V. 여기 요 회로를 보면 E만큼 올라가서 I2, R2만큼 떨어졌으니까 I2는 이렇게. 그래서 요 회로를 닫혀진 룹을 보면 E 빼기 I3, R3는 0.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전체 전류는 I1, 요거는 브랜치에서 성립하니까 각각을 쓰면 V는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더하기 R3분의 1. I가 이퀴벌런트한 저항분의 V라고 하면 두 개를 갖다가 놓으면 이퀴벌런트한 레지스턴스의 역수는 각각의 역수의 합이랑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회로의 컬커프 룰을 적용하면 우리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우리 싱글 룹은 쉬우니까 우리 이제부터 조금 복잡한 걸 보면 되죠. 복잡한 걸 보면 되는데 그걸 멀티 룹이라고 해요. 룹이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E1, E2, R1, R2, R3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복잡하게 하려면
요 사이에 일렉트릭 포텐셜 디퍼런스가 얼마냐 라고 물어봐요. 그거는 여기 흐르는 전류만 알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이런 경우에 각각 그럼 흐르는 전류 I1, I2, I3를 구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하냐면 I1, I2, I3라고 흐른다고 쳐. 방향을 어떻게 알죠? 그냥 이렇게 정해요. 나중에 이 값이 음수가 나오면 방향을 뒤집으면 되죠. 부호를 바꾸고. 자, 다음과 같이 그런다고 칩시다. 그러면 회로를 어떻게 할까? 요렇게 도는 거 한번 해봅시다. 요렇게 돌면 E1, 왜냐면 E1만큼 늘어나고 플러스 E1 마이너스 I1 R1 거꾸로 가니까 플러스 I3 R3는 0이야. 자, 그 전에 그럼 또 여기서 보면 점 B에서 보면 1로 가는 게 I1이니까 여기도 I1이겠지. I1으로 나가고 I2로 들어오고 I3로 나가니까 I2는 I1 더하기 I3죠. 자, 그 다음 BDC는 이렇게 가면 일로 내려가면 마이너스 I3 R3 플러스 마이너스 I2 R2 마이너스 E2가 0이죠. 마지막으로 BADC 이거를 보면 E1 빼기 I1 R1 빼기 I2 R2 빼기 E2가 0이죠. 루프를 3개를 했지만 지금 보면 요거는 다른 2개랑 독립적이지 않아요. 왜 그런가? 2식을 더하면 이 식이 얻어지죠. 이건 3개가 3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냐면 문제를 풀 수 없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먼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류가 보존된다는 거랑 포텐셜이 한 바퀴 돌면 0이 된다는 거에 의해서 우리가 푸는 건 연립방정식이에요. 1차 연립방정식이에요. 미지수가 몇 개인가 봐요. 미지수 3개죠. 커런트 컨서베이션에서 한식 나오죠. 나머지 2개만 더 찾으면 돼요. 독립적인 거. 셋 중에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는 룹을 골라서 2개만 고르면 돼요. 이렇게 3개. 아무거나, 셋 중에 아무거나 2개만 고르면 되죠. 그러면은 하나, 둘, 3개가 I1, I2, I3가 있는 3원 1차 연립방정식이죠.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열심히 풀었던 문제니까 내가 이거를 여기서 굳이 다 풀지는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다 풀 수 있을 테니까. 오케이. 윗스톤 브리지. 책에 나와 있는 예제 중에 하나인데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윗스톤 브리지라는 게 뭐냐? 물론 윗스톤 타이어 회사는 아닌 것 같고 사람 이름이에요. 그럼 옛날에 어떤 걸 했냐면 여기다가 일렉트릭 버튼 배터리를 연결하고 R1, R3, RV는 저항을 리지스턴스 값을 알아요. 여기 V는 베리어블이라고 해서 저항을 값을 변하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모르는 저항을 놔둬요. 모르는 저항을 놔두고 요 사이에 검유계 혹은 전류가 지나가는 걸 측정할 수 있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 놓냐면 이 값을 알기 위해서 요거의 저항값을 변화시켜서 여기 흐르는 전류가 없게 만들어요. 그때 요 저항값이 얼마냐, 모르는 게 얼마냐라는 게 이제 윗스톤 브리지를 만들었을 때 처음 저항값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기계로 장치로 만들었었죠. 그래서 우리 보면 어떻게 할까? 오케이. 그럼 각각 저항이 전류가 흐른다니까 R1은 I1, R3는 I3, AN은 IA, 모르는 데서 IU.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어쨌든 RV는 IV. 다음과 같이 전류가 흐른다고 치고 이제 보면 제일 먼저 쉬운 건 전류가 보존되는 거니까 브랜치가 여기도 있고 여기 있죠. 여기서 보면 I1은 IA 더하기 IU야. 그 다음에 여기서는 I3 더하기 IA가 IV죠.
딴 것도 할 수 있나? 여기서는 I1 더하기 I3가 IU 더하기 IV죠. 그건 이 두 개를 더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독립적인 게 아니에요. 그 두 개가 독립적이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인데, 우리 이제 보면 5개 중에서 식이 2개가 나왔어요. 실은 5개가 아니죠. 왜냐하면 IA는 0일 테니까. 그리고 0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식 2개, 나머지 2식만 더 꺼내면 되죠. 그 2식이 뭐냐 하면 아무 닫힌 회로를 정해요. A, 여기서는 보면 A, D, DB. 그럼 마이너스 I3, R3. 여기 RA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IA, 플러스 IA, RA. 그렇지만 이건 0이, IA가 0일 테니까 0으로 놔둘 테고, 이거는 전류 방향 반대 방향이니까 플러스 I1, R1이요. 실은 여기서 요 값은 IA가 0이니까 생각하지 않을 테고, 또 하나 CBD는 더하기 반대 방향이니까 IU, RU 빼기 IA, RA인데 없애고 전류의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IU, RV. 그래서 뭐냐면 IA가 0이면 전류 4개 식 4개 전류에 대해서 다 풀 수 있죠. 혹은 흐르는 이걸 여기다가 다 집어넣으면 IU 대신에 I1, IV 대신에 I3를 집어넣으면 위식에서는 I1, R1이 I3, R3. 밑에 식에서는 IU가 I1이라고 했으니까 I1, RU는 IV가 I3래. RV. 어떻게 하죠? 딱 보면 나오죠. 위식을 아래식으로 나누면 되죠. 나누면 I1이 캔슬이 되고 오른쪽에서 I3가 캔슬이 되죠. 그래서 R1 거꾸로 아래식에서 위식을 나눠주면, 자, 모르는 레지스턴스는 RV, R3, RV에 비례하죠. 자, 우리 다음과 같이 웨스턴 브리지를 우리 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방금 이거 IA요. 그냥 영어로 저희가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요거를 적당히 조절해서 여기로 흐르는 전류가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세팅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RV라는 게 저항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RV를 키워야지 영어돼요. 그러니까 적당히 조절해야 되죠. 만약에 점점 더 크게 하는데 전류가 점점 더 커지면 작게 하면 되지. 작게 하면 점점 전류가 커지면 크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든 여기 흐르는 암미터에 바늘이 있을 테니까. 항상 영어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럼? R1, R3 이런 게 어떻지? 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죠. 물론 이 모르는 게 이 비율보다 워낙 차이가 나면 어렵겠지만, 우리가 웬만한 데서는 우리가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우리 만들면 우리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은 무엇인가? 우리 보통 하던 예를 보는 거죠. 무슨 예를 보나? 이거 우리 처음에 봤던 문제는 뭐냐면 25장에서 봤을 때는 다음과 같이 저항이 연결되어 있을 경우 이거랑 이퀴벌런트한 레지스턴스는 얼마냐 하고 물어본 거죠. 근데 우리 드디어 회로에 대해서 더 알고 나면 우리 다음과 같은 회로인 경우 요 사이에 걸리는 일렉트릭 포텐셜의 차이가 얼마냐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조금 더 기분 나쁘죠. 하지만 우리가 이걸 이퀴벌런트한 걸로 보자면 요게 병렬 연결, 그게 세 개가 직렬 연결로 되어 있어서 전체 이퀴벌런트한 레지스턴스를 구하는 건 우리의 이제 숙달된 눈으로는 쉽게 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 여기 흐르는 걸 I2를 구하고 싶은데, 그러면 I2
I2 말고 전체 흐르는 전류 I1부터 구해볼까? 전체 흐르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놓고서 I1, I2, I3를 다 구하면 되죠. 뭐냐면 오케이, 여기 흐르는 게 I1이라고 해. R1이니까 아무 이유 없이 R3, R2. 그러면 여기서 I1이 갔으니까 나눠서 다시 그러면 I1이죠. 자, 그러면은 틀림없이 먼저 전류가 보존된다는 걸 생각하면 형광펜이면 안 되는데, 전류가 보존된다고 하면 여기서 보면 점 B에서 보면 I1은 I2 더하기 I3네. 자, 이제 두 개씩만 더 얻으면 돼요. 그러니까 두 개의 룹 아무거나 고르면 되죠. 이거 좋네. 여기 보면 I3 마이너스 I, 요 룹을 보면 되도록이면 요소가 작은 걸 쓰는 게 좋죠. 그래야지 계산하기도 편할 테니까. 3 올라가는 거니까 플러스 I2, R2는 0. 또 하나는 요거 쓸까? 요걸 쓰면 여기 A부터 시작하면 2 빼기 I1, R1 빼기 I2, R2 빼기 I1, R4는 0이죠. 식 3개 I1, I2, I3에 관해서 풀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 푸는 건 내가 안 가르쳐줘요. 여러분들이 가깝게는 수학 시간에 행렬과 거기서 배웠을 테고 연립방정식 푸는 거, 아니면 중학교에서 무식하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풀면 각각의 흐르는 전류를 다 구하면, 그러면 우리 요사에 걸리는 일렉트릭 포텐셜 차는 얼마냐? 요사에 걸리는 일렉트릭 포텐셜 차이는 얼마냐? 전류만 구하면 거기다 저항만 곱해주면 돼요. 자, 근데 우리 보면 요 두 개는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와 여기의 일렉트릭 포텐셜 차이는 똑같아야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요 식이죠. I3, R3가 I2, R2랑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 다음 같은 거를 우리가 지금 회로 법칙을 이용하면 각각의 회로 엘리먼트에 흐르는 전류를 알 수가 있고, 물론 우리가 쉽게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식 하나 없이 전체 리지스턴스를 알면, 전체 리지스턴스 R1, R2, 3 더한 거 R4 이거 다 합한 거를 알면 여기 흐르는 전류를 알 수 있죠. I1을 구해서 풀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이 있죠. 오케이. 역시 이번에도 복잡하지만 E1, E2, E2짜리가 다 멀티룹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는 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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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2 가까이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이 전류를 맘대로 정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정하지? 이게 또 E1, E2 이렇게 복잡하지만 우리가 정한다 이거예요. 어떻게? 여기 그림에 나오면 이렇게 정하지만 그림에 이게 안 나와 있으면 어떻게 정할까요? 여러분 마음대로 정하면 돼요. I1, I2, I3 라고 하면 요게 I1이니까 이제 따라가야지. 요것도 그럼 I1이죠. 요게 I2면 여기도 I2가 흐르죠. 그렇죠? 요거 세 개 흐르는 전류만 정하면 여기 흐르는 거는 소위 말하는 전류가 보존되는 것 때문에 더 정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생긴 건 그럼 I1, I2, I3가 미지수니까 세 개의 방정식만 끄집어내면 돼요. 세 개의 관계식만. 세 개의 관계식 중에서 하나는 당연히 전류가 보존된다는 게 가장 쉬우니까, 전류가 보존된다는 건 점 A에서 I1 더하기 I2는 I3 하나 구했어요. 이제 아무거나 하나 하면 되죠. 이건 회로 요소가 제일 작은 걸 고르면 돼요. 이렇게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는 게 제일
그나마 간단하겠죠. 첫 번째 거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E1 빼기 I1 R1 A를 지나서 밑으로 내려오면 I3 R2 마이너스 E2 왜냐면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 I1 R1은 0 이렇게 한 바퀴 돈 거예요. E1 마이너스 I1 R1 마이너스 I3 R2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 E2 마이너스 I1 R1을 해서 0이 된 거죠. 여기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돌까요? 이렇게 돌면 B에서부터 이렇게 돌면 E2 더하기 I3 R2 왜냐하면 흐르는 방향이 반대니까 더하기 I2 R1 마이너스 E2 이거는 이렇게 I2가 흐르는 거니까 플러스 I2 R2 0이죠. 이거 없어지네. I2 그래서 이게 뭐냐면 I2 R1 플러스 R2 플러스 I3 R2는 0 요식 하나 요식 하나 요식 하나를 풀면 I1 I2 I3를 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오케이 궁금해? 그럼 하나를 더 해볼까? 하기 전에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일반 물리 실험에서 드디어 전기 회로에 대한 실험을 많이 할 텐데 여러분들이 전류를 재는 암미터 일렉트릭 포텐셜을 치는 볼트미터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측정을 많이 하죠. 그걸 회로에다가 우리가 알고 싶은 요소가 있으면 알고 싶은 요소에 얼만큼 전류가 흐르는지 그 사이에 일렉트릭 포텐셜 차이가 얼마인지를 알려면 이 암미터랑 볼트미터를 회로에 어떻게 연결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연결하냐면 여러분들이 물론 실험할 때는 되게 복잡하게 원리를 설명하면 한참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빨리 하고 싶으면 외우라 그러죠. 볼트미터는 병렬로, 암미터는 직렬로 연결하라 그러죠. 근데 그럼 우리 왜 그런지 봅시다. 그거는 이제 실험하는 사람과 이제 이론하는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해줘야죠. 이론 강의에서는 이제 왜 그런지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틀림없이 볼트미터랑 암미터도 그 안에 저항이 있는 회로예요. 저항이 있는 회로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이 있는 회로를 원래 회로에다 들어 넣으면 원래 있는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변할 수도 있고 일렉트릭 포텐셜이 차이가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 회로에 측정 기계를 넣어서 만약에 그 회로에 지나가는 전류나 일렉트릭 포텐셜의 차이가 변한다면 그러면 뗐을 때의 값을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측정한 기계를 대지 않았을 때 여기 흐르는 전류가 얼마냐, 요 사이에 일렉트릭 포텐셜 차이가 얼마냐를 알고 싶은데 회로를 연결하는 순간 당연히 그쪽에서도 전류가 흐를 테고 일렉트릭 포텐셜 차이도 생길 테고 하니까 측정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되도록이면 측정하는 측정 기계가 원래 있는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흐름이나 일렉트릭 포텐셜의 차이를 되도록이면 방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연결하고 싶다 이거예요. 전류는 이거는 생각하지 말아요. 전류는 직렬로 연결하면 전류가 보존되니까 이걸 이렇게 직렬로 연결한다고 해서 일로 가던 전류가 딴 데로 새진 않죠. 그죠? 그래서 전류는 암미터 전류계는 원하는 회로에 직렬로 연결해요.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알고 싶으면 여기 전기 포텐셜은 여기다가 이것도 회로를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거는 병렬이면 여기랑 여기랑 포텐셜이 똑같죠. 그래서 여기 포텐셜이 여기 포텐셜이 돼서 병렬로 연결해야 돼요. 그래서 암미터는 직렬로 볼트미터는 병렬로 연결하는 거는 알겠어요. 근데 우리 지난번에 본 것처럼 우리 암미터가 없었을 때 인터널 레지스턴스가 있으면 여기 흐르는 전류는 인터널 레지스턴스가 있으면
없을 때보다 차이가 난다 그랬죠. 얼마로? 2 나누기 라지 R 플러스 스몰 R로. 따라서 암미터도 저항이 있으면 여기 흐르는 전류가 바뀌어요. 이것 때문에 바뀌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암미터의 저항을 되도록이면 작게 만들어요. 자, 그 다음에 볼트미터도 이렇게 연결하면 이 사이에 일렉트릭 포텐셜 차는 같지만 전류가 이렇게 나눠서 흘러가죠. 그럼 전류가 여기 측정하는 측정은 그렇지만 여기 측정한 전류랑 이거 지나가는 전류랑 똑같지 않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전류가 이쪽으로 가게 흐르려면 이거의 저항을 굉장히 크게 만들면 돼요. 자, 저항을 굉장히 크게 만들면 전류가 대부분 이쪽으로 흐르죠. 그래서 볼트미터는 굉장히 저항이 크고 암미터는 굉장히 저항이 작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니 아직 얘기 안 했어. 여러분들이 회로에다가 맘대로 두 개 중에 회로에다가 대서 많이 태워 먹는 게 뭐냐면 암미터예요. 왜? 저항이 작으니까. 저항이 작으면 우리 이 사이에 전기 포텐셜 V를 걸어주면 여기서 나타나는 발생되는 열 에너지가 파워가 뭐죠? R분의 V 제곱이죠. R이 작으면 작을수록 열 에너지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만 조심하지 않으면 태워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푸식 하고 팍 타는 냄새 나고 이러면 조교가 성급히 다가왔을 때 큰일 났다. 하지만 옆에 있는 친구들은 쟤는 암미터를 태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볼트미터를 태운 게 아니죠. 우리 다음과 같이 연결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도 펑 저기서도 펑 이러지 않나? 우리 때는 3번까지 터뜨려봤는데. 오케이, 지금까지는 리지스터만 회로에 연결을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커패시터도 배웠죠. 그래서 우리 드디어 리지스터와 커패시터를 한꺼번에 연결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리지스터의 R, 커패시터의 C를 불러서 RC 서킷이라고 불러요. 봅시다. 우리 회로는 복잡하지만 여기 스위치가 R, 리지스터가 있고 커패시터가 있고 기전력이 있어요. 일렉트로모티브 포스, 배터리가 있어요. 여기다 이걸 탁 닫아주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 봅시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이에 포텐셜이 차이가 있네. 그럼 전류가 흘러야지. 전류가 흐르다가 보니까 전류가 지나갈 수 없죠. 여기 전류가 쌓이죠. 마이너스 전화가 쌓이죠. 그럼 이 사이에 일렉트릭 포텐셜이 점점 커지죠. 그러다가 이거랑 같아지죠. 그럼 전류가 안 흐르죠.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 전류가 안 흘러요. 그러니까 스위치를 딱 닫으면 전류가 확 흘렀다가 그 다음에 안 흘러요. 자, 그래서 이거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 전류가 더 이상 흐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열려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흐르는 전류가 있죠. 그런 걸 우리가, 물론 그게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앞에서 리지스터만 있는 경우에는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일렉트로모티브 포스가, 물론 배터리는 계속 그렇게 수명이 다하지만 그게 일렉트로모티브 포스가 계속 일정한 그 일렉트릭 포텐셜을 유지하도록 해준다면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전류가 흐르죠. 그런 거 우리가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RC 서킷에서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전류가 흐르지 않고, 우리는 그 사이 짧은 시간 동안, 스위치를 닫는 동안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전류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는 걸 볼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transient behavior라고 해요. 물론 이거의 반대는 steady state behavior겠죠. 그래서 우리 steady state는 여기서는 관심이 없고, 그 짧은 순간 이렇게 해서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스위치를 딱 떼서 여기다 연결해요. 그렇게 닫혀 있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죠?
이 사이에 일렉트릭 포텐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이렇게 여기 연결했을 때 이렇게 흐르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흐르죠. 언제까지? 전화가 다 디스차지 될 때까지, 여기 전화가 0이 될 때까지.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않죠. 자, 그래서 이 과정, 처음에 스위치를 A에다 연결했던 과정은 여기다가 일렉트릭 차지를 쌓는 과정.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차징 프로세스라고 하고, 이거를 충전 과정. 이걸 이렇게 내려면 여기는 차지가 바깥으로 나가니까 discharging process, 방전 과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이 RC 회로에서는 스위치를 닫는 순간 전류가 어떻게 흐르나, 전류가 흐르는 시간에 대한 변화, 뭐를 충전시켰다가 딱 이쪽으로 연결시켰을 때 방전시키는데 얼마나 빨리 방전이 전류가 흐르는가, 저 시간에 대한 변화를 우리가 보려고 해요. 그래서 보면 이거 어떻게 하나? 처음에 충전 과정, 차징 프로세스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다시 말하면 여기다가 딱 했을 경우 그 순간 시간 t에서 여기 전화가 q, 여기 전화가 마이너스 q, 전류가 i라고 해봅시다. 그때 우리 여기서 회로의 법칙을 쓸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보면 E 마이너스 IR, 이건 어떻게 되죠? 이쪽이 전화가 플러스 전화가 쌓이고 이쪽이 마이너스 전화가 쌓이면 이쪽이 일렉트릭 포텐셜이 더 높죠. 그러니까 내려오면 일렉트릭 포텐셜이 더 낮아지죠. 얼만큼 낮아지냐면 여기 Q가 있으면 C분의 Q만큼 낮아지죠. 자, 그래서 커패시터도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회로 법칙을 따질 때 E 마이너스 IR 마이너스 C분의 Q 해서 0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쓰고, 근데 여기서 I는 dq dt니까 이걸 집어넣으면 넘기면 r dq dt 플러스 2분의 q는 2. 아주 간단한 식을 얻었어요.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이 식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잘 알고 있는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혹은 삼각함수 방정식이 아니라 이상한 방정식이 나왔죠. Q가 시간에 대한 함수인데 Q와 Q에 대한 시간에 대한 미분이 함께 붙어있는 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런 식을 디퍼런셜 이퀘이션 미분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이 식의 솔루션은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우리 일반 물리학에서는 미분 방정식 안 풀라 그래. 안 풀고 문제를 풀어요. 어떡하죠? 미분 방정식이 나왔는데, 풀어야지 솔루션이 나오는데, 안 풀 수 있는 방법은 답을 주고, 자, 이걸 이 식에다 집어넣어봐. 성립하지? 이게 답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지만 우리 다음과 같은 식은 우리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미분 방정식을 푸는 테크닉은 이건 아주 쉬워요. 그래서 일반적인 1차 혹은 2차 미분 방정식을 푸는 거는 안 하지만 다음과 같이 간단한 방정식은 우리가 쉽게 풀 수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쉽게 풀 수 있냐? 여기 이렇게 상수가 있는 경우는 좀 복잡해. 상수가 없는 경우, 그때가 언제죠? 여기다 연결했을 때죠. 그때는 2가 없죠. 상수가 없는 경우, 2가 0인 경우, 우리 그런 이퀘이션을 왼쪽은 Q와 Q에 대한 미분이 1차가 있죠. 한 번 미분했죠, 시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이걸 1차 미분 방정식이라고 해요. 제일 시간에 대한 미분이 3차면 3차 미분 방정식, 제일 높은 차수가 n차면 n차 미분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미분 방정식에 대한 일반적인 성질은 얘기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n차 대수 방정, 엘지브레이크 이퀘이션의 솔루션은 n개의 해가 있죠. 그것이 중근이든 아니든 간에 n개의 해가 있죠. 일반적으로 n차 미분 방정식의 해는 n개 있어요. 어떻게 풀까? 고민스럽죠. 그래서 우리 지금 이걸 여러분들이 이번 금요일날 시험 보는데 이것까지 넣으면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 이거는 시험 끝난 다음에 어떻게 푸는지를 고민을 하도록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예년 문제를 가지고 공부하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어요.